뱀의 혀를 가진 자의 운명, 한 무속인의 신비로운 통찰.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선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사주를 통해 그의 삶과 운명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괘풀이가 아니라 한 인간의 본성과 그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운명의 흐름을 영적인 시선으로 추적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름의 끝자락,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날, 한 무속인에게 한 남자의 생년월일이 전달되었습니다. 경자생, 즉 쥐띠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예로부터 쥐띠는 머리가 비상하고 눈치가 빠르며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력과 빠른 두뇌 회전은 이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의 눈으로 들여다본 그의 영혼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차갑고 교활한 뱀의 형상이었습니다. 무속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뱀의 혓바닥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뱀의 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고 이익을 위해 거짓을 일삼으며 달콤한 말로 상대를 현혹하지만 그 끝에는 독을 품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의 본성은 한마디로 기회주의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과도 서슴없이 손을 잡는 박쥐와 같은 성향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의리나 신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이 유일한 행동 강령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잔인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물귀신 작전에 매우 능한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죽지 않는 궁지에 몰렸을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삼고 자신은 유유히 빠져나가는 생존 방식을 체득한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친구나 동료라 할지라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버리고 희생시킬 수 있는 비정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은 누구도 쉽게 들여다볼 수 없는 깊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많은 비밀과 거짓을 숨기고 있으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럴듯한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내 자신을 방어합니다. 마치 양파처럼 껍질을 벗겨도 계속해서 새로운 껍질이 나오는 것처럼 그의 진심은 그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활함, 이기심, 배신, 기만 등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부정적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재주를 가진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아온 그의 금전운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온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람을 현혹하는 뱀의 혓바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실행력은 부를 축적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였을 것입니다. 그는 약속과 감언이설로 다른 이들의 주머니를 털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사람을 매수하며 거대한 부를 쌓아왔습니다. 돈은 그에게 힘이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만능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쌓아올린 업보의 탑은 영원할 수 없는 법. 운명의 시계는 마침내 심판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을 넘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그의 운명의 거대한 아문이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무속인의 눈에는 관제의 기운, 즉 법적인 문제와 소송에 휘말릴 운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벌금이나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차가운 곳, 자유가 속박되는 곳에 옷을 입게 될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는 지금까지 완벽하게 자신을 위장하며 살아왔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살기 위해 뿌려놓은 피와 눈물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배신당하고 쓰러졌던 사람들이 칼을 갈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운세가 약해지는 시점은 바로 그가 쌓아온 업보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의 기운이 쇠락하는 바로 그 순간 억눌렸던 모든 원한과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그의 목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나는 괜찮다,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터져나온 진실의 급류는 그가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번 관제를 기점으로 그의 모든 비밀, 즉 내장까지 다 드러날 정도로 모든 것이 까발려질 것이며 그는 다시는 사회에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비상했던 만큼 그동안 치밀하게 그려왔던 모든 계획과 그림들이 이제는 자신을 옥죄는 증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속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이 인물이 당신을 찾아와 눈물로 살려달라고 애원한다면 그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무속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만인을 구제하고 돕는 것이 무속인의 역할이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의 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로 물들어 있으며 그의 삶에는 인간적인 연민이나 동정심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은 그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과 피해자들의 눈물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운이 따르지 않아 힘든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손을 내밀어 끌어주겠지만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짓밟아온 영혼까지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이치에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의 삶과 운명은 과연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둘은 서로 얽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타고난 본성이 있다 하더라도 매 순간의 선택이 모여 결국 자신의 운명을 완성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의 삶이 거짓이 아닌 진실로,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이 늘 올바르고 진실한 인연들로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뱀의 혀를 가진 자의 운명, 한 무속인의 신비로운 통찰.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선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사주를 통해 그의 삶과 운명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괘 풀이가 아니라 한 인간의 본성과 그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운명의 흐름을 영적인 시선으로 추적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름의 끝자락,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날, 한 무속인에게 한 남자의 생년월일이 전달되었습니다. 경자생, 즉 쥐띠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예로부터 쥐띠는 머리가 비상하고 눈치가 빠르며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력과 빠른 두뇌 회전은 이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의 눈으로 들여다본 그의 영혼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차갑고 교활한 뱀의 형상이었습니다. 무속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뱀의 혓바닥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뱀의 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고 이익을 위해 거짓을 일삼으며 달콤한 말로 상대를 현혹하지만 그 끝에는 독을 품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의 본성은 한마디로 기회주의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과도 서슴없이 손을 잡는 박쥐와 같은 성향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의리나 신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이 유일한 행동 강령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잔인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물귀신 작전에 매우 능한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죽지 않는 궁지에 몰렸을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삼고 자신은 유유히 빠져나가는 생존 방식을 체득한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친구나 동료라 할지라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버리고 희생시킬 수 있는 비정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은 누구도 쉽게 들여다볼 수 없는 깊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많은 비밀과 거짓을 숨기고 있으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럴듯한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내 자신을 방어합니다. 마치 양파처럼 껍질을 벗겨도 계속해서 새로운 껍질이 나오는 것처럼 그의 진심은 그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활함, 이기심, 배신, 기만 등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부정적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재주를 가진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아온 그의 금전운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온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람을 현혹하는 뱀의 혓바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실행력은 부를 축적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였을 것입니다. 그는 약속과 감언이설로 다른 이들의 주머니를 털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사람을 매수하며 거대한 부를 쌓아왔습니다. 돈은 그에게 힘이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만능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쌓아올린 업보의 탑은 영원할 수 없는 법. 운명의 시계는 마침내 심판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을 넘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그의 운명의 거대한 아문이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무속인의 눈에는 관제의 기운, 즉 법적인 문제와 소송에 휘말릴 운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벌금이나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차가운 곳, 자유가 속박되는 곳에 옷을 입게 될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는 지금까지 완벽하게 자신을 위장하며 살아왔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살기 위해 뿌려놓은 피와 눈물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배신당하고 쓰러졌던 사람들이 칼을 갈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운세가 약해지는 시점은 바로 그가 쌓아온 업보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의 기운이 쇠락하는 바로 그 순간 억눌렸던 모든 원한과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그의 목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나는 괜찮다,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터져나온 진실의 급류는 그가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번 관제를 기점으로 그의 모든 비밀, 즉 내장까지 다 드러날 정도로 모든 것이 까발려질 것이며 그는 다시는 사회에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비상했던 만큼 그동안 치밀하게 그려왔던 모든 계획과 그림들이 이제는 자신을 옥죄는 증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속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이 인물이 당신을 찾아와 눈물로 살려달라고 애원한다면
그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무속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만인을 구제하고 돕는 것이 무속인의 역할이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의 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로 물들어 있으며 그의 삶에는 인간적인 연민이나 동정심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은 그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과 피해자들의 눈물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운이 따르지 않아 힘든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손을 내밀어 끌어주겠지만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짓밟아온 영혼까지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이치에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의 삶과 운명은 과연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둘은 서로 얽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타고난 본성이 있다 하더라도 매 순간의 선택이 모여 결국 자신의 운명을 완성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의 삶이 거짓이 아닌 진실로,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이 늘 올바르고 진실한 인연들로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뱀의 혀를 가진 자의 운명, 한 무속인의 신비로운 통찰.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선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평안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사주를 통해 그의 삶과 운명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괘풀이가 아니라 한 인간의 본성과 그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운명의 흐름을 영적인 시선으로 추적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름의 끝자락,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날, 한 무속인에게 한 남자의 생년월일이 전달되었습니다. 경자생, 즉 쥐띠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예로부터 쥐띠는 머리가 비상하고 눈치가 빠르며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력과 빠른 두뇌 회전은 이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의 눈으로 들여다본 그의 영혼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차갑고 교활한 뱀의 형상이었습니다. 무속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뱀의 혓바닥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뱀의 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고 이익을 위해 거짓을 일삼으며 달콤한 말로 상대를 현혹하지만 그 끝에는 독을 품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의 본성은 한마디로 기회주의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과도 서슴없이 손을 잡는 박쥐와 같은 성향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의리나 신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이 유일한 행동 강령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잔인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물귀신 작전에 매우 능한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죽지 않는, 궁지에 몰렸을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삼고 자신은 유유히 빠져나가는 생존 방식을 체득한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친구나 동료라 할지라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버리고 희생시킬 수 있는 비정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은 누구도 쉽게 들여다볼 수 없는 깊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많은 비밀과 거짓을 숨기고 있으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럴듯한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내 자신을 방어합니다. 마치 양파처럼
껍질을 벗겨도 계속해서 새로운 껍질이 나오는 것처럼 그의 진심은 그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활함, 이기심, 배신, 기만 등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부정적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재주를 가진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아온 그의 금전운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온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람을 현혹하는 뱀의 혓바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실행력은 부를 축적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였을 것입니다. 그는 약속과 감언이설로 다른 이들의 주머니를 털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사람을 매수하며 거대한 부를 쌓아왔습니다. 돈은 그에게 힘이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만능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쌓아올린 업보의 탑은 영원할 수 없는 법. 운명의 시계는 마침내 심판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을 넘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그의 운명의 거대한 아문이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무속인의 눈에는 관제의 기운, 즉 법적인 문제와 소송에 휘말릴 운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벌금이나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차가운 곳, 자유가 속박되는 곳에 옷을 입게 될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는 지금까지 완벽하게 자신을 위장하며 살아왔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살기 위해 뿌려놓은 피와 눈물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배신당하고 쓰러졌던 사람들이 칼을 갈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운세가 약해지는 시점은 바로 그가 쌓아온 업보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의 기운이 쇠락하는 바로 그 순간 억눌렸던 모든 원한과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그의 목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나는 괜찮다,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터져나온 진실의 급류는 그가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번 관제를 기점으로 그의 모든 비밀, 즉 내장까지 다 드러날 정도로 모든 것이 까발려질 것이며 그는 다시는 사회에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비상했던 만큼 그동안 치밀하게 그려왔던 모든 계획과 그림들이 이제는 자신을 옥죄는 증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속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이 인물이 당신을 찾아와 눈물로 살려달라고 애원한다면 그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무속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만인을 구제하고 돕는 것이 무속인의 역할이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의 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로 물들어 있으며 그의 삶에는 인간적인 연민이나 동정심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은 그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과 피해자들의 눈물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운이 따르지 않아 힘든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손을 내밀어 끌어주겠지만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짓밟아온 영혼까지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이치에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의 삶과 운명은 과연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둘은 서로 얽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타고난 본성이 있다 하더라도 매 순간의 선택이 모여 결국 자신의 운명을 완성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의 삶이 거짓이 아닌 진실로,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이 늘 올바르고 진실한 인연들로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뱀의 혀를 가진 자의 운명, 한 무속인의 신비로운 통찰.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선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사주를 통해 그의 삶과 운명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괘풀이가 아니라 한 인간의 본성과 그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운명의 흐름을 영적인 시선으로 추적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름의 끝자락,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날, 한 무속인에게 한 남자의 생년월일이 전달되었습니다. 경자생, 즉 쥐띠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예로부터 쥐띠는 머리가 비상하고 눈치가 빠르며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력과 빠른 두뇌 회전은 이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의 눈으로 들여다본 그의 영혼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차갑고 교활한 뱀의 형상이었습니다. 무속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뱀의 혓바닥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뱀의 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고 이익을 위해 거짓을 일삼으며 달콤한 말로 상대를 현혹하지만 그 끝에는 독을 품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의 본성은 한마디로 기회주의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과도 서슴없이 손을 잡는 박쥐와 같은 성향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의리나 신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이 유일한 행동 강령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잔인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물귀신 작전에 매우 능한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죽지 않는 궁지에 몰렸을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삼고 자신은 유유히 빠져나가는 생존 방식을 체득한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친구나 동료라 할지라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버리고 희생시킬 수 있는 비정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은 누구도 쉽게 들여다볼 수 없는 깊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많은 비밀과 거짓을 숨기고 있으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럴듯한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내 자신을 방어합니다. 마치 양파처럼 껍질을 벗겨도 계속해서 새로운 껍질이 나오는 것처럼 그의 진심은 그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활함, 이기심, 배신, 기만 등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부정적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재주를 가진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아온 그의 금전운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온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람을 현혹하는 뱀의 혓바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실행력은 부를 축적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였을 것입니다. 그는 약속과 감언이설로 다른 이들의 주머니를 털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사람을 매수하며 거대한 부를 쌓아왔습니다. 돈은 그에게 힘이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만능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쌓아올린 업보의 탑은 영원할 수 없는 법. 운명의 시계는 마침내 심판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을 넘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그의 운명의 거대한 아문이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무속인의 눈에는 관제의 기운, 즉 법적인 문제와 소송에 휘말릴 운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벌금이나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차가운 곳, 자유가 속박되는 곳에 옷을 입게 될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는 지금까지 완벽하게 자신을 위장하며 살아왔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살기 위해 뿌려놓은 피와 눈물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배신당하고 쓰러졌던 사람들이 칼을 갈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운세가 약해지는 시점은 바로 그가 쌓아온 업보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의 기운이 쇠락하는 바로 그 순간 억눌렸던 모든 원한과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그의 목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나는 괜찮다,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터져나온 진실의 급류는 그가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번 관제를 기점으로 그의 모든 비밀, 즉 내장까지 다 드러날 정도로 모든 것이 까발려질 것이며 그는 다시는 사회에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비상했던 만큼 그동안 치밀하게 그려왔던 모든 계획과 그림들이 이제는 자신을 옥죄는 증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속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이 인물이 당신을 찾아와 눈물로 살려달라고 애원한다면 그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무속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만인을 구제하고 돕는 것이 무속인의 역할이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의 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로 물들어 있으며 그의 삶에는 인간적인 연민이나 동정심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은 그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과 피해자들의 눈물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운이 따르지 않아 힘든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손을 내밀어 끌어주겠지만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짓밟아온 영혼까지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이치에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의 삶과 운명은 과연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둘은 서로 얽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타고난 본성이 있다 하더라도 매 순간의 선택이 모여 결국 자신의 운명을 완성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의 삶이 거짓이 아닌 진실로,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이 늘 올바르고 진실한 인연들로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뱀의 혀를 가진 자의 운명, 한 무속인의 신비로운 통찰.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선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사주를 통해 그의 삶과 운명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괘 풀이가 아니라 한 인간의 본성과 그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운명의 흐름을 영적인 시선으로 추적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름의 끝자락,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날, 한 무속인에게 한 남자의 생년월일이 전달되었습니다. 경자생, 즉 쥐띠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예로부터 쥐띠는 머리가 비상하고 눈치가 빠르며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력과 빠른 두뇌 회전은 이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의 눈으로 들여다본 그의 영혼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차갑고 교활한 뱀의 형상이었습니다. 무속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뱀의 혓바닥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뱀의 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고
이익을 위해 거짓을 일삼으며 달콤한 말로 상대를 현혹하지만 그 끝에는 독을 품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의 본성은 한마디로 기회주의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과도 서슴없이 손을 잡는 박쥐와 같은 성향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의리나 신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이 유일한 행동 강령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잔인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물귀신 작전에 매우 능한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죽지 않는 궁지에 몰렸을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삼고 자신은 유유히 빠져나가는 생존 방식을 체득한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친구나 동료라 할지라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버리고 희생시킬 수 있는 비정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은 누구도 쉽게 들여다볼 수 없는 깊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많은 비밀과 거짓을 숨기고 있으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럴듯한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내 자신을 방어합니다. 마치 양파처럼 껍질을 벗겨도 계속해서 새로운 껍질이 나오는 것처럼 그의 진심은 그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활함, 이기심, 배신, 기만 등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부정적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재주를 가진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아온 그의 금전운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온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람을 현혹하는 뱀의 혓바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실행력은 부를 축적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였을 것입니다. 그는 약속과 감언이설로 다른 이들의 주머니를 털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사람을 매수하며 거대한 부를 쌓아왔습니다. 돈은 그에게 힘이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만능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쌓아올린 업보의 탑은 영원할 수 없는 법. 운명의 시계는 마침내 심판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을 넘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그의 운명의 거대한 아문이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무속인의 눈에는 관제의 기운, 즉 법적인 문제와 소송에 휘말릴 운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벌금이나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차가운 곳, 자유가 속박되는 곳에 옷을 입게 될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는 지금까지 완벽하게 자신을 위장하며 살아왔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살기 위해 뿌려놓은 피와 눈물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배신당하고 쓰러졌던 사람들이 칼을 갈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운세가 약해지는 시점은 바로 그가 쌓아온 업보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의 기운이 쇠락하는 바로 그 순간 억눌렸던 모든 원한과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그의 목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나는 괜찮다,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터져나온 진실의 급류는 그가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번 관제를 기점으로 그의 모든 비밀, 즉 내장까지 다 드러날 정도로 모든 것이 까발려질 것이며 그는 다시는 사회에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비상했던 만큼 그동안 치밀하게 그려왔던 모든 계획과 그림들이 이제는 자신을 옥죄는 증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속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이 인물이 당신을 찾아와 눈물로 살려달라고 애원한다면 그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무속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만인을 구제하고 돕는 것이 무속인의 역할이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의 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로 물들어 있으며 그의 삶에는 인간적인 연민이나 동정심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은 그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과 피해자들의 눈물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운이 따르지 않아 힘든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손을 내밀어 끌어주겠지만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짓밟아온 영혼까지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이치에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의 삶과 운명은 과연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둘은 서로 얽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타고난 본성이 있다 하더라도 매 순간의 선택이 모여 결국 자신의 운명을 완성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의 삶이 거짓이 아닌 진실로,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이 늘 올바르고 진실한 인연들로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뱀의 혀를 가진 자의 운명, 한 무속인의 신비로운 통찰.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선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평안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사주를 통해 그의 삶과 운명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괘풀이가 아니라 한 인간의 본성과 그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운명의 흐름을 영적인 시선으로 추적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름의 끝자락,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날, 한 무속인에게 한 남자의 생년월일이 전달되었습니다. 경자생, 즉 쥐띠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예로부터 쥐띠는 머리가 비상하고 눈치가 빠르며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력과 빠른 두뇌 회전은 이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의 눈으로 들여다본 그의 영혼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차갑고 교활한 뱀의 형상이었습니다. 무속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뱀의 혓바닥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뱀의 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고 이익을 위해 거짓을 일삼으며 달콤한 말로 상대를 현혹하지만 그 끝에는 독을 품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의 본성은 한마디로 기회주의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과도 서슴없이 손을 잡는 박쥐와 같은 성향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의리나 신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이 유일한 행동 강령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잔인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물귀신 작전에 매우 능한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죽지 않는, 궁지에 몰렸을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삼고 자신은 유유히 빠져나가는 생존 방식을 체득한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친구나 동료라 할지라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버리고 희생시킬 수 있는 비정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은 누구도 쉽게 들여다볼 수 없는 깊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많은 비밀과 거짓을 숨기고 있으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럴듯한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내 자신을 방어합니다. 마치 양파처럼 껍질을 벗겨도 계속해서 새로운 껍질이 나오는 것처럼 그의 진심은 그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활함, 이기심, 배신, 기만 등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부정적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재주를 가진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아온 그의 금전운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온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람을 현혹하는 뱀의 혓바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실행력은 부를 축적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였을 것입니다. 그는 약속과 감언이설로 다른 이들의 주머니를 털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사람을 매수하며 거대한 부를 쌓아왔습니다. 돈은 그에게 힘이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만능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쌓아올린 업보의 탑은 영원할 수 없는 법. 운명의 시계는 마침내 심판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을 넘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그의 운명의 거대한 아문이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무속인의 눈에는 관제의 기운, 즉 법적인 문제와 소송에 휘말릴 운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벌금이나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차가운 곳, 자유가 속박되는 곳에 옷을 입게 될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는 지금까지 완벽하게 자신을 위장하며 살아왔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살기 위해 뿌려놓은 피와 눈물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배신당하고 쓰러졌던 사람들이 칼을 갈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운세가 약해지는 시점은 바로 그가 쌓아온 업보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의 기운이 쇠락하는 바로 그 순간 억눌렸던 모든 원한과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그의 목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나는 괜찮다,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터져나온 진실의 급류는 그가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번 관제를 기점으로 그의 모든 비밀, 즉 내장까지 다 드러날 정도로 모든 것이 까발려질 것이며 그는 다시는 사회에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비상했던 만큼 그동안 치밀하게 그려왔던 모든 계획과 그림들이 이제는 자신을 옥죄는 증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속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이 인물이 당신을 찾아와 눈물로 살려달라고 애원한다면 그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무속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만인을 구제하고 돕는 것이 무속인의 역할이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의 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로 물들어 있으며 그의 삶에는 인간적인 연민이나 동정심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은 그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과 피해자들의 눈물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운이 따르지 않아 힘든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손을 내밀어 끌어주겠지만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짓밟아온 영혼까지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이치에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의 삶과 운명은 과연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둘은 서로 얽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타고난 본성이 있다 하더라도 매 순간의 선택이 모여 결국 자신의 운명을 완성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의 삶이 거짓이 아닌 진실로,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이 늘 올바르고 진실한 인연들로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뱀의 혀를 가진 자의 운명, 한 무속인의 신비로운 통찰.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선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평안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사주를 통해 그의 삶과 운명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괘풀이가 아니라 한 인간의 본성과 그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운명의 흐름을 영적인 시선으로 추적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름의 끝자락,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날, 한 무속인에게 한 남자의 생년월일이 전달되었습니다. 경자생, 즉 쥐띠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예로부터 쥐띠는 머리가 비상하고 눈치가 빠르며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력과 빠른 두뇌 회전은 이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의 눈으로 들여다본 그의 영혼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차갑고 교활한 뱀의 형상이었습니다. 무속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뱀의 혓바닥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뱀의 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고 이익을 위해 거짓을 일삼으며 달콤한 말로 상대를 현혹하지만 그 끝에는 독을 품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의 본성은 한마디로 기회주의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과도 서슴없이 손을 잡는 박쥐와 같은 성향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의리나 신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이 유일한 행동 강령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잔인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물귀신 작전에 매우 능한 사람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죽지 않는 궁지에 몰렸을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삼고 자신은 유유히 빠져나가는 생존 방식을 체득한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친구나 동료라 할지라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버리고 희생시킬 수 있는 비정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은 누구도 쉽게 들여다볼 수 없는 깊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수많은 비밀과 거짓을 숨기고 있으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럴듯한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내 자신을 방어합니다. 마치 양파처럼 껍질을 벗겨도 계속해서 새로운 껍질이 나오는 것처럼 그의 진심은 그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활함, 이기심, 배신, 기만 등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부정적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재주를 가진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아온 그의 금전운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온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람을 현혹하는 뱀의 혓바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실행력은 부를 축적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였을 것입니다. 그는 약속과 감언이설로 다른 이들의 주머니를 털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사람을 매수하며 거대한 부를 쌓아왔습니다. 돈은 그에게 힘이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만능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쌓아올린 업보의 탑은 영원할 수 없는 법. 운명의 시계는 마침내 심판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을 넘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그의 운명의 거대한 아문이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무속인의 눈에는 관제의 기운, 즉 법적인 문제와 소송에 휘말릴 운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벌금이나 가벼운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차가운 곳, 자유가 속박되는 곳에 옷을 입게 될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는 지금까지 완벽하게 자신을 위장하며 살아왔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살기 위해 뿌려놓은 피와 눈물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배신당하고 쓰러졌던 사람들이 칼을 갈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운세가 약해지는 시점은 바로 그가 쌓아온 업보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의 기운이 쇠락하는 바로 그 순간 억눌렸던 모든 원한과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그의 목을 겨누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나는 괜찮다,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터져나온 진실의 급류는 그가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번 관제를 기점으로 그의 모든 비밀, 즉 내장까지 다 드러날 정도로 모든 것이 까발려질 것이며 그는 다시는 사회에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비상했던 만큼 그동안 치밀하게 그려왔던 모든 계획과 그림들이 이제는 자신을 옥죄는 증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속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이 인물이 당신을 찾아와 눈물로 살려달라고 애원한다면 그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무속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만인을 구제하고 돕는 것이 무속인의 역할이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의 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로 물들어 있으며 그의 삶에는 인간적인 연민이나 동정심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은 그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과 피해자들의 눈물에 동참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운이 따르지 않아 힘든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손을 내밀어 끌어주겠지만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짓밟아온 영혼까지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이치에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의 삶과 운명은 과연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둘은 서로 얽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타고난 본성이 있다 하더라도 매 순간의 선택이 모여 결국 자신의 운명을 완성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의 삶이 거짓이 아닌 진실로,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이 늘 올바르고 진실한 인연들로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뱀의 혀를 가진 자의 운명, 한 무속인의 신비로운 통찰.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선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평안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사주를 통해 그의 삶과 운명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괘풀이가 아니라 한 인간의 본성과 그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운명의 흐름을 영적인 시선으로 추적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름의 끝자락,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날, 한 무속인에게 한 남자의 생년월일이 전달되었습니다. 경자생, 즉 쥐띠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예로부터 쥐띠는 머리가 비상하고 눈치가 빠르며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력과 빠른 두뇌 회전은 이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의 눈으로 들여다본 그의 영혼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차갑고 교활한 뱀의 형상이었습니다. 무속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뱀의 혓바닥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뱀의 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고 이익을 위해 거짓을 일삼으며
달콤한 말로 상대를 현혹하지만 그 끝에는 독을 품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의 본성은 한마디로 기회주의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